안녕하세요. 군포시 도서관 도시농업 특별 강연으로 찾아뵙게 된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하늘이 밖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극히 드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만 햇빛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에 있어서 조금 더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햇빛과 바다 이런 것도 자연적인 현상들이지만 범위를 좁혀서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식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숲이죠.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것도 숲이고요. 숲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산책을 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금 더 숲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연과 동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녹색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후각적으로도 어떤 냄새를 맡음으로써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든지 식물의 향기라든지 피톤치드 향기라든지 그런 것처럼 어떤 감각적인 것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기화가 되고 숲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이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공기 정화만이 숲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숲에 둘러싸인 것처럼 실내에서도 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같은 것을 극복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배치할 때는 그냥 예쁘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선 여기 저기에 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 들였을 땐 예뻤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식물이 갑자기 빈 화분으로 이제 흙만 남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식물을 키울 때 3요소가 중요한데, 이 3요소는 물과 그리고 바람, 빛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이라도 보통은 식물을 키울 때 물어보면은 뭐 반그늘에서 키워야 된다, 반양지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진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공간에서 딱 들어왔을 때 실내에서 햇빛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동양집을 갖고 있는지 서양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북향집을 갖고 있는지, 이 창문이 바라보는 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햇빛이 한 방향을 향한다고 해서 늘 같은 쪽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서도 지금처럼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진 시즌에서는 햇빛이 해가 낮게 들고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도 그 빛의 변하는 그 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빛의 범위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을 선택적으로 셀렉트해서 내 공간에 두고 키우면은 더 건강하고 식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물을 주는 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식물에 물을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법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라는 게 식물이 담긴 흙이 마르는 속도를 보고 주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흙의 상태가 늘 동일하진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남양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가 정말 잘 들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높아서 식물이 흙에서 물을 소모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집에서는 좀 더 물을 자주 챙겨 주셔야 되고, 내가 북향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햇빛이 완전하게 내 실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식물이 물을 더디게 먹는 현상이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흙의 소재도 중요한데, 흙에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상토만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흙에 공급을 줄 수 있는 배수토를 이용한 펄라이트를 넣어서 조금 더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급이 좋은 흙으로 줬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식물이 담겨있는 흙의 화분의 성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 화분인지 도자기 화분인지 토분인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찰하셨을 때 이제 물주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식물에게 물을 줄 때는 겉흙이 말라서 주는 게 아니라 속흙까지 확인하셔서 늘 흙을 찔러보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흙을 딱 찔러 봤을 때 손가락에 흙이 묻어 나오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을 보실 때 겉흙이 말라서 줘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흙
흙과 화분과 그리고 환경들을 생각하셔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을 따라서 흙의 마르는 속도를 가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을 주시면 되죠.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늘 푹 주시는 게 중요한데, 충분히 물을 준다고 할 때는 화분에서 예를 들어서 화분마다 이제 화분 구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수 구멍으로 여기 위에서 물을 줬을 때 물이 충분히 밑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를 1회로 해서 그거를 푹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을 주시면은 조금 더 식물이 더 충분하게 물을 머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들어오는 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가장 놓치는 부분이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실내에서 보통은 햇빛과 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바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식물이 살아갈 때 이산화탄소도 중요한데 산소 공급도 중요하거든요. 이 식물도 살아가는 생명이다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막 이렇게 많이 부는 바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기 흐름이 있어야지 기체 교환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녀린 줄기들도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어야지 이 식물이 그 바람에 대한 탄성을 저항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굵어지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지 잎에 쌓인 먼지가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해충에 대한 저항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실 때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것도 식물의 건강에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내 공간에서 공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식물을 관리하실 때도 바람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염두에 두시고 키우신다면 충분하게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식물의 외형을 보고도 충분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